이게 톱밥과 종이 펄프 이용해서 MDF나 이런 종류 합판 종류 만들거나 목재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실 때 현무암 가루를 섞어서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고급 연료로 싼 거 쓰면 싸게 나오고요. 고급 연료로 쓰면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고급 연료를 써가지고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염료를 통해서 하셔도 환상적으로 하셔도 돼.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현무암 가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톱밥 같은데 하이그로시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톱밥 같은데 폴프 같은 현무암 가루 섞어서 이렇게 금속 가루를 섞어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합성 섬유라든지 그런 것들 알갱이나 먼지 형태로 해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가루 형태로 쓰시거나 녹여서 쓰시거나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코팅 방수제, 유리 특히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의류 방수제 써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비닐 계통과 필름 계통 이런 것들, 방수포나 천 계통 만들 때, 텐트 이런 것들도 만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와 그다음에 코팅 방수제 했을 때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유리막 코팅제를 쓰시는 경우, 의료용 방수제를 쓰시는 경우 제 기술 구조에서 방수제 중에서도 의료용 방수제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넣는 겁니다. 세라믹 코팅제 중에서도 유리석영 코팅제가 또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리막 코팅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라믹 코팅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박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돌가루를, 현무암 돌가루를 가서 쓰시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유리막 코팅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곰팡이 액상 제제를 MDF 만들 때는 톱밥, 펄프 계를 해서 MDF 종류들 각종 이런 가구 목재 만드실 때 곰팡이 액상,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합성 섬유와 실 이런 합성으로 천을 만들 때 합성 섬유에다가 탄소 섬유를 섞어가지고 합성 섬유를 만드실 경우에 강도를 위해서, 또는 탄성 섬유 자체를 만들 때 아크릴 계열로 하지 않고 합성 섬유를 만들 때 나일론 계통, 합성 섬유와 나일론 계통의 경도가 단단한 것을 이렇게 태워서 저렇게 고열을 가해가지고 탄소 섬유를 만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 섬유에다가 그다음에 합성 섬유를 좀 섞어가지고 실을 뽑아내시고, 또는 필요를 따라서 욕실용 그레이 301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으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만들 때도 여기다가 욕실용 301을 넣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석영,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가지고 만드신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만들 때 다시 한번 이걸로 코팅해주는, 코팅 방수제로 코팅해주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비닐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필름 부분들 여러분들 만들 때, 시트지 만들 때, 방수포 만들 때, 방수천이라든지 텐트 종류 만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넣거나, 또는 방수가 잘 됩니다. 방수 접착이 잘 돼.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계통에 현무암 가루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넣거나 현무암 가루를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계통의 모래 같은 거, 모래나 이게 돌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죠. MDF 같은 데 만들 때도 모래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래가 일종의 돌가루인데 이걸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뭐 염색을 해서 섞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DF는 이렇게 목재, 톱밥이나 펄프, 종이 펄프 합해가지고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PC, PV, PP 이런 플라스틱 계열들, 아크릴 계열들, 저는 합성섬유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경도에서 석고보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뭐 돌가루를 넣어서 만든다든지 석연가루를 넣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무암가루를 넣어서 만드신데 MDF도 마찬가지. MDF 종류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인데 합판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만들어서 세라믹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판 만들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합판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석고보드도 마찬가지로 방수 구조를 만드시는 경우 또는 에어컨 살균하는 살균제를 동원해서 합판과 석고보드, MDF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또는 이런 것들에게 석고보드에도 녹이 슬지 않는 금속가루 같은 거, 금속 분말 이런 형태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 부분 이렇게 만들 때 금속 제품과 마찬가지로 심지 구조를 넣어서 합성섬유가 됐든 어떤 형태의 심지가 됐든 간에 심지 구조를 넣어서 결합하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나무 줄기일 수도 있고요, 합성섬유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형적인 거, 가로 세로 X자 이런 식의 정형적인, 또 비정형적인 꼬불꼬불한 이런 식으로 심지를 넣어서 만들거나 각종 알갱이, 섬유 알갱이들과 합성섬유 알갱이들, 여러 가지 알갱이 형태, 현무암 가루라든지 기타 다양한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경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기술. 이건 금속 제품과 철판 만들 때도 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철판과 각종 철근 모든 것들에도 심지 구조가 들어갑니다. 심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마찬가지고 가로 세로 X자, 꾸불꾸불 또는 가로 알갱이들 그 중에서도 심지를 강화시켜 여기 꽈가지고 뭐 철근 같은 거, 뭐 철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철이 뭐 금속 덩어리겠죠. 꽈가지고 넣으면 그냥 방탄 구조, 굉장히 강한 방탄 구조가 된다고, 내진 구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크고 작든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정형적인 형태든 비정적인 형태든 심지 구조를 넣어서 만드신 경우, 철판은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강한 내진 구조를 갖는 반탄력이 엄청나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문제다. 알갱이를 철 알갱이를 일적으로 어떻게 넣어서 덜록, 쇠물 덮으면 이렇게 덜 녹더라도 딱 같이 결합하면 그것이 자갈 구조가 되거든요. 또는 어떤 금속은 강한데 어떤 금속은 좀 약하다 그러면 안에다가 철알갱이는 강하고 알루미늄 좀 약하다 그러면 거기다 철 같은 거 단단한 걸 넣어가지고 결합을 시켜도 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현무암가루, 돌가루, 각종 돌가루들이 있죠. 석연가루들을 넣어서 뭐 비싸지만은 탄소섬유를 넣을 수도 있어요. 탄소섬유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X자, 정형적이고 비정형이든 사이즈가 어떻든 크든 작든 뭐 꼬불꼬불하든 뭐 이렇게 얇든 뭐 두껍든 심지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종이 폴프와 이렇게 톱밥 합해가지고 만드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거, 또는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을 심지 구조를 넣어서 만드죠. 합판도 기존에 지금 정해진 합판이 있는데 그때 심지 구조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돌가루나 각종 알갱이들, 섬유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강화시키는 경우, 또는 제 제품에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넣으시거나 합성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유리석연 코팅제, 의류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무 타이어와 모든 타이어 제품들의 유리석연 코팅제, 방수제, 의류방수제, 코팅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기를 넣어서 부드럽게 탄성을 만들어주거나 합성섬유를 좀 섞어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라텍스와 그 다음에 뭐 어떤 라텍스 종류도 고무 제품들에 이런 식으로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기를 넣어서 탄성을 강화시켜주거나 또 합성섬유를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로 넣어가지고 합성섬유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드시거나 고무 타이어도 고무 타이어 모든 타이어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설구제에다 그 다음에 모든 금속 제품들을 이렇게 결판 만들 때 인적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고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철판으로 덮어 하나로 결합해줘. 이게 샘물을 안에 또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뽁뽁이처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철판 만들고 여기 겹겹이 이렇게 쌓으시면 이게 방탄 구조가 되고 용수철 구조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올록볼록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안에가 들어간 볼록이가 있고 오목이가 있는 이렇게 볼록 오목 조금 볼록 오목 이렇게 볼록과 오목이 있는 형태로 철판을 하고 거기에 쇠물을 덮어서 하나로 딱 결합시켜 주는 경우 또는 이런 영수철 구조를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영수철 구조를 넣어서 이를 쇠물로 덮어갖고 이렇게 균일하게 쭉 있는 상태 쇠물 덮어갖고 좀 녹더라도 강한 반탄력을 나신 영수철 구조를 만드신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이한 영수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두께를 틀리한 영수철이 있어서 강한 반탄력을 만드는 특수 영수철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제 기술에 모양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모양과 디자인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심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거 다 알아서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를 줘가지고 탄성을 더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영수철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을 이제합니다. 영수철 구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 층층이 방식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작고 중간 크기 층층층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영수철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두껍게 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용수철의 간격이 있는데 간격을 일부러 좁혀가지고 용수철 반탄력을 일부러 늘리는 그런 행위도 제 기술 구조에다. 필라멘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난 것을 넣어서 백열구 필라멘트가 모든 전구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 각종 히타의 코일 같은 거 물을 데우는 것이라든지 물 데우는 것, 물을 이렇게 끓이는 것, 각종 모든 난방할 때 히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코일 형태다 그러면 코일을 인위적으로 두껍게 처리해주거나 정수기에서 아니 이렇게 증발기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해서 냉기와 온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공냉식, 순냉식 할 때 이렇게 증발기 형태를 이렇게 그 디자인 등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코일 형태로 막 감아가지고 그 안에 또 물이 들어가는 코일과 더불어 같이 결합하는 형태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이제 순행식과 공냉식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엔진이라든지 이런 냉각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압축기에서 압축기에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냉매를 용축기를 통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팽창물을 통해서 냉각 방식이에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공기와 접촉하는 코일 형식으로 막 감아줍니다. 그때 이제 증발기 구조는 이렇게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 내구성은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냉매가 빠르게 흐르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흘러야 돼. 그래서 최대한 관을 얇게 만들어 줘야 되는. 얇게라는 건 뭐냐면 이만한 구경이 넓지 않고 아주 작은 구경이라는 거죠. 미세한 미세관, 모세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증발기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접촉면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집니까? 네, 차가워지겠죠. 냉매니까. 그리고 온매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온매가 들어왔을 때는 뜨거워지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온풍기도 그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일단 이런 증발기, 차가운 물질이,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증발기에다가 옆에다, 바로 옆에다 딱 붙여가지고 물이 흐르는 관, 아주 그것도 미세관, 모세관이어야 되겠죠. 물이 흐르는 관을 넣어주면, 물은 뭐 생수병을 넣듯이 그냥 뭘 따로 해서 물 공급 장치를 만드시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증발기하고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증발기가 딱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그것도 이제 오래 써도 물 마시기 증발기 관으로부터 냉매가 막 이렇게 섞여들어 이런 건 없겠죠, 설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물 따라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냉장고에서 물 따라 먹거나 정수기에서 차갑게 하는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따로 빼가지고 어떤 물통에 담아놓고 엔진이다 열을 식히는데 다시 다중 입출력,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순행식에 뭐 또 그것이 뭐 어떻게 그 차가운 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최대한 열을 그러니까 관을 그 액상이 부동액이 됐든 물이 됐든 차갑게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서 그거를 감싸주면 그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정수기로 물로 해도 되고 지금 증발기하고 같이 겹쳐서 딱 붙여놓은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동액일 수도 있어요. 차가운 냉매가 또 들어가서 저기 엔진의 열을 식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증발기에서 에어컨 증발기 같은 것은 증발기에서 냉동 공간을 좁게 만들면 냉동고가 되는 거겠죠. 연기가 축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바람을 송풍을 해주면은 그렇죠. 이게 공냉식과 순냉식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열을 식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 둘 수 있다. 2개나 3개나 또는 풍랑을 일으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펠러 사이즈를 대중소 만들어 놓거나 옆에 트윈 구조로 해서 몇 개 더 만들어 놓거나 2개나 3개나 뭐 만들어도 상관없다. 몇 개 만들지 뭔 상관이냐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냉식도 좀 물을 공기를 싸 보내는 것이 서로 통로는 회전식 서로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 간격이 틀린 회전식 나사 구조일 수도 있다. 동그랗게. 그러나 그건 자유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를 싸 보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실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인위적으로 차갑게 이렇게 고압버스 쏘듯이 쏘고 싶어서 관을 길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출구 공기 통로를 2개나 3개로 이렇게 몇 개나 쪼개가지고 좁은 계곡을 통과하듯이 해가지고 바람의 속도를 빨리 하게 해서 차갑게 냉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 공냉식에 증발기하고 이제 물이 같이 들어가거나 증발기 관이 있고 물관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근데 그 공냉식, 순냉식을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증발기의 관을 관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냉매를 이제 압축기를 좀 한 대 더 두든지 냉매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냉매가 흐르면 차가워집니까? 또 더워집니까? 차가워지겠죠. 보다 많은 냉매를 흐르게 해서 제품을 만드실 경우 기존에 하나의 어떤 관이 아니라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똑같은 관이라도 냉매를 보다 많이 압축기를 2대나 3대나 만들어 갖고 흐르게 하면 차가워지죠. 이런 방식의 공냉식 방식, 이런 방식의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뭡니까? 여기 응축기를 없애버리고 뭐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응축기가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질이 흐르는 그 속을 압축기에서 압축된 냉매가 흐르면 차가운 지역을 꽤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워집니까? 더워집니까? 차가워지죠. 그래서 차가운 지역을 오랫동안 지나가기 위해서 그 위를 금속관 같은 통로를 만들어서 마치 터널 지나듯이 산에 있는 터널을 이렇게 우리가 터널 이렇게 차가 지나듯이 냉매관이 그 안을 지나갈 수 있거나 딱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차갑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열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엉축기를 통해서 송풍으로 밖으로 열을 내뿜어도 되지만 차갑게 식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거나, 그럼 덥게, 만약에 이게 온매관이 온풍기로 생겼을 때는 압축기에서 압축을 한 온매가 이렇게 들으면 뜨거운 관을 지나면 괜찮겠죠. 그럼 뜨겁게 하는 방식이 코일을 감아가지고 데우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덥게 하는, 데워지는 공간이 길이가 많아지면 그리고 충분히 데펴지게, 그 상태에서는 증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송풍을 해가지고 온풍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풍기로 하실 때도 그렇죠. 그 증발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같이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엄청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온매양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온매양을 늘리기 위해서 압축기를 2개, 3개로 만들어 온매를 갖다가 많이 증발기관을 여러 개로 다 가지고 훨씬 더 그렇죠. 따뜻해지겠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로 압축기를 만들었거나 냉매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쪽으로 증발기를 만들어주는 경우. 증발기의 기본 구조는 미세관, 모세관처럼 내고 어렸어도 지장이 없을 뭐 샌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미세관이어서 표면적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주는 것이 좋다. 기술적인 구조로 이런 증발기관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10개도 상관없겠죠. 네. 옥냉식으로 하기 위해서 10개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온매가 흐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5, 6, 10개. 땡매가 흐르는 관을 10개로 만드는, 온매관을 10개. 땡매가 흐르는 관을 증발기죠. 증발기 2개로 만들, 3개로, 4개만, 5개만. 온매가 흐르는 관을 2개로만, 3개로, 4개, 5개.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지금 현재 있는 선풍기를 에어컨식으로 만들어서 위로 이제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선풍기가 3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중하를 동시에 이렇게 에어컨처럼 바람을 불어서 송풍해주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그냥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바람을 빨아들이는 통로를 좀 길게 만들어서 하는데 금속관으로 만들었고, 회전 안에는 회전 금속관, 동그란 금속관으로 만들어서 바람을 빨아들인다. 그 구조는 다중입출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냉식 방식에도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다중입출력이나 그렇게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통로에도 상관없고 2개의 통로에도 상관없고 공기를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그렇게 해도 회사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워 형식의 이렇게 이런 선풍기를 만들어서 상중하를 동시에 바람을 쐬주면 온도가 되게 차가워집니다. 프로펠러, 이렇게 선풍기 날개의 구조가 똑같아도 되지만 틀리면 서로 간의 바람이 진폭이 틀려지기 때문에 간섭 현상, 서로 평균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풍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체가 엄청 시원해지고 사이즈가 틀릴 수 있다. 2개나 3개, 4개의 사이즈로 해서 합니다. 또는 그 하나의 그 회전축에 그 동력만 세면 그렇죠. 2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 프로펠러 사이즈가 서로 대중성이 서로 틀릴 수 있다. 하나의 회전축에 같은 프로펠러가 돌아도 프로펠러에다가 뭐 날개 구조에다가 보조 날개라도 딱 붙여 놓으면은 아주 그렇죠. 강한 강풍이 일어난다 그러죠. 아주 미니 형태라도 사각이 들어갔든 뭐 이렇게 뭔 동그라미 들어갔든 기존의 프로펠러 구조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보조 날개를 미니로 조금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면 그것이 엄청 강한 강풍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배에서 프로펠러를 하시든지 항공기에서 프로펠러를 하시든지 아니면 드론에서 프로펠러 하시든지 뭐 각종 보험보트 프로펠러 하든지 선풍기 프로펠러, 환풍기 프로펠러 어떤 형태의 이런 프로펠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양수기 프로펠러 뭐 이렇게 진공청소기 프로펠러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형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조 날개를 둬가지고 민 형태로 이만큼 만들든지 사각 형태여도 상관없어요. 뭐 디자인은 수천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기존의 프로펠러 구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좀 두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고 아주 얇게 두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살짝 붙여놓거나 회전할 때, 그럼 뭐 날개를 여기다 붙여놔도 되고, 이런 데다 붙여놓거나, 이런 데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도 훨씬 더 고속으로 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에서도 4구생 이상이 없게끔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 부분 또는 비행체 부분에 전후 좌우로,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희한한 형태의 비행 접시 구조라 그러죠. 이런 동그라미 더 좋겠죠. 원형 형태로. 또 모양은 뭐 회사 맘이니까. 그리고 앞뒤 전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 구조 보셨습니다. 못 봤죠? 저는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드론도 앞으로는 이만한 공 모양이 돼서 그것이 연료를 분사해서 불꽃 분사가 됐든 프로펠러가 됐든 위아래로 움직이든 자들 사방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조는 블레이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블레이드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게 된다. 블레이드 때문에 무게가 많아져 가지고 예전에 전투기 뭐 최대한 쌍발행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너무 무겁다.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블레이드 대신 압축 공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방에서 뭐 통로에서 여러 군데 통로에서 공기를 받아들여서 압축해서 그걸 각 연소실로 보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 방식을 해주거나 아니면 수소 연료 수소 산소를 태울 때 그런 방식이면 되는 거. 공기만 들어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소 산소를 태우거나 아니면 휘발유 항공유를 태우거나 했을 때 산소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훨씬 더 폭발력이 세진다. 그러면 추력이 엄청 강해진다라고. 산소를 많이 집어넣는 구조. 이런 식으로 산소를 인위적으로 산소통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산소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넣고 그것을 약간 덮여서 연소실로 보내주면 좋으나 휘발유하고 산소를 먼저 휘발유 항공유다 그러면 항공유나 휘발유 경유 이것들을 섞어 가지고 보내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휘발유를 온도를 높이는 게 낫겠습니다. 낮추는 게 온도를 높여줘야죠. 차가운 상태니까 산소도 온도하고 산소를 균열하게 이렇게 섞어주고 온도를 높이는 먼저 휘발유나 경유를 먼저 온도를 높이고 나서 그것을 산소가 섞어주는 공간에서는 따로 마련할 수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산소가 혹시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휘발유도 불이 잘 나니까 휘발유 같은 것을 온도를 먼저 높이고 그 안에서 산소가 섞어주는 공간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산소와 충분히 균열하게 일정 시간을 섞어준 후 빠르게 꼭 연소실에 쓸 만큼 해줘야 되겠죠. 빠르게 연소실로 보내준다. 연소실로 여러 군데로 내보내줄 수도 있고 한 군데로 보내줄 수도 있다. 각 연소실마다 이렇게 휘발유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을 각각 마련할 수도 있고 하나의 중간 공급 장치 안에서 보내줄 수도 있다. 휘발유 산소만이 아니라 수소 산소도 섞을 수 있고 경유 산소도 섞을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의 비행체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택시, 각종 자동차나 열차, 배 바다에서는 배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소. 과연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느냐, 아니면 불꽃 연소를 해서 연소하는 힘. 그것이 앞으로 추진 구조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블레이드 없애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연소관이 되게 가벼워지고 구조도 간단해져서 앞뒤로 또는 위아래로 사방으로 이렇게 이런 연소실을 내 가지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 개씩 앞, 뒤, 위아래 한 개씩 놓을 수도 있고 2개씩, 3개씩, 4개씩. 그렇죠. 얼마든지 항공망 같은 격이 막 10개도 넣고 100개도 놓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러 개를 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그 중에 연소실이 있잖아요. 불꽃을 연소하는 경우는 서로 길이를 이쪽은 크고 양옆은 좀 약간 작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열기의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회전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 강하게 추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또는 대중소 형태로 여러 가지 사이즈 형태로 해서 묶어 가지고 다발성
로켓 같은데 아니면 이런 일반 비행체 같은데 다발상 여러 개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연소를 하시든지, 그래서 사이즈를 틀리게 하셔도 오히려 추력이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즈를 틀리게 연소관에 배치해서 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서로 간에 불꽃 연사, 공기 같은 거 공기가 팽창을 하잖아요. 더워진 공기가. 그러면서 열과 더불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서로 그 회전 현상, 서로 사이즈가 틀린 연소관이었을 때는 회전 현상을 내려서 강한 추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전면에 쏴서 비행체 전면에 쏴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쏘는 구경, 이렇게 꽃 쏘는 구경이 그렇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런 구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걸 회전을 내서 낼 수도 있고, 구조를 통해서 비행체를 앞에 쏴가지고 마찰열을 없애주고 초공동 어뢰처럼 움직여진다. 빛의 또 뒤로 빛의 뒤로 쏴주면 추진 구조가 된다. 빛의 밑으로 쏘면 수직이 착륙이 된다. 또는 분사 방식으로 했을 때 밑으로 그냥 분사를 해갖고 위로 떨어뜨리면 땅 태우기가 싫다. 그러면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수직이 착륙 방식도 있다. 또는 비행체를 그 비행체 사선으로 배치해서 평소에 운행을 할 때 비행체가 미끄러지듯이 다니게 할 수 있다. 마찰 없이 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행체의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브레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게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밑으로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분사 구조다, 연료 분사 구조다라면 비행체가 무게가 들어 올려주면서 그 각도를 잘 조절해서 앞으로 나가는 추력이 된다. 이 사선 구조의 추력 구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프로펠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를 양옆으로, 프로펠러는 프로펠러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를 내뿜는 구조예요. 그것이 안에 뭐 원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는 회전축이 있고 하나의 회전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뒷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 앞부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앞부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도. 그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옆으로 달려 있어서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프로펠러를 앞에서 받아가지고 뒤로 내뿜을 때 통로 구조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통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뒤로 내뿜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공기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는 약간 압축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프로펠러 구조에 이상이 없게끔만 하면,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앞에 달려갖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는 거죠. 통로가 이렇게 공기 통로가 있고 그걸 추진 구조로 만들었을 때 회전식 나사 구조를 보는 거죠. 안에 회전을 그어줘야죠. 나사 볼트 할 때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 만들 때 되게 잘 박힌다 그랬죠. 석고에도 십자 일자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홈을 파주고 맨 끝에 일자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십자든 일자든 잘 파진다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또는 특이하게 잘 박힌 특수 나사를 만들 때는 이거를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면은 몇 부분이라도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돼서 잘 박힌다고. 그때 그걸 나중에 풀리기 힘드니까 헤드 부분이라도 전체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일자금을 좀 줘가지고 십자나 일자 있는 거기에다가 땜식으로 일자를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되게 잘 회전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땜식으로 보강을 해준다는. 그래서 잘 풀러지도록 한다. 볼트는 이렇게 위를 맨 끝에를 사선으로 쫙 올려서 잘 잠가지도록 한다. 잘 풀러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겁니다. 기존의 너트 구조를 1.5배로 만들어라. 너트의 두께를 1.5배나 2배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잘 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 같은 건데, 프로펠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앞뒤 프로펠러를 앞뒤나 위아래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이제 위로 이렇게 타타타타 해가지고 헬리콥터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론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밑으로 매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띄워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만들 수도 있다. 뭐 눈에 프로펠러가 눈에 띄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적인 목적이 됐든 뭐 그런 거 형태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프로펠러의 사이즈,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데는 그 프로펠러 사이즈가 대중소, 서로 사이즈가 틀리게 배치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개 모든 구조에 쓸 수 있어요. 옆에다가 잔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다. 뭐 땅굴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구조로서 땅굴에 다연장포처럼 이렇게 하나 넓게 10개짜리를 갖다가 놔버리면 압축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잖아요. 이 프로펠러가. 그러면 땅굴에 있는 공기 빨아들여갖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놔서 질소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순식간에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다 죽죠. 수소, 산소를 넣고 발화시키면 다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 같은 데 지하 통로, 지하 시설 이런 것들을 공략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키트, 재래식 키트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래식 FA50 같은 데도 연료통에다가 분사 구조를 갖자. 이렇게 분사 구조가 두 개가 됐든 뭐든 그러면 추력과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 그리고 모든 FA50 같은 데도 그렇지만은 연료 양을 틀리게 해서 공급해. 고속, 중속, 저속으로 해가지고 연료 양을 연료통에서 노즐을 좀 틀리게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자. 그러면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배, 항공기 다 이 방식입니다. 전기로 얘기를 하자면 전선의 굵기를 전원 공급기에서 틀리게 공급을 해갖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걸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자 그랬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음대로. 전선의 굵기라는 건 구리선의 굵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자면 로맥스 4.0이다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맥스 4.0 쓰겠습니까? 전기차에서 안 쓰지. 회사 마음대로 해죠. 그래서 구리선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는, 원래 이제 전선 하나의 전선에 두 개 들어 있잖아요. 근데 각각 하나를 분리하는, 그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두 개인데 하나짜리 이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그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시죠? 원래 이제 두꺼운 한 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두꺼운 이 전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아예 그냥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이거를 두껍게 만들어 갖고 파워 있게 갈 때는 가스볼 조절을 강중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두꺼운 거, 좀 얇은 거, 그다음 중간 얇은 거, 아주 얇은 거, 이런 식으로 전류양을 틀리게 만들어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로맥스 4.0을 똑같은 구리선의 굵기다 그랬을 때 하나보다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로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전류양을 틀리게 만들어서 어쨌든 전류양을 틀리게 만들어 속도를 조절한다. 수소, 산소다 또는 휘발유, 산소다. 휘발유를 갖고 정유를 갖고 움직이던데 차가. 그렇죠. 연료 노즐을 조절해서 그걸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화목 연료에다 펠렛을 갖다가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안 탄다. 그래서 기존 휘발유, 경유, 그러니까 가스차 아니면 수소, 산소로 달리든지 이런 것들도 전기차 아니면 전기계로 달리겠죠. 이런 것들 연료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변속기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그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또는 전선의 굵기에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로맥스 4.0 원래 두 개잖아요, 선이. 근데 나머지 그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선을 늘려가지고 속도를, 힘을 조절하는 로봇팔 같은데, 각종 모든 형식이 다 산업기계 같은데, 공작기계 이런데도 이럴 때 전력의 파워를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그렇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선의 굵기,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힘을, 파워를 조절할 수 있다. 힘을 타단계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로봇팔 같은 데도 그렇고 무게를 측정해 갖고 그에 따라 힘을, 전선을 맞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중앙 공급 장치, 중앙에서 전력을 공급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전선에
굵기를 틀려서 들어가든지 전류양을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힘을 조절하면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서도 그렇죠. 선을 서로 틀리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류양을 틀리게 해서 전원 공급 장치에서 힘을 보낸다. 그걸로 로봇팔을 제어하자라는 거죠. 로봇팔 산업기계, 모든 자동차, 배, 항공기 이것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구리선을 틀리게 해서 힘을 조절한다. 수소양을 틀리게 해서 연료 노즐을 조절하면 되겠죠. 연료 노즐 대중소, 휘발유, 경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항공유도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